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때까지 하루에 몇 분이나 만나시는가요? 저도 꽤 많은 분들을 하루에 아마 접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그럽니다. 아마 정진 변호사님도 많이 만나시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언론사에 있고 또 우리 정진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굳이 이제 어떤 뭐 아주 친한 마음이 편한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또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점점 공적인 지위가 되면 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지위에 맞게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참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어떤 무게가 아닌가, 힘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적인 지위는 어디겠습니까? 그건 아마 대통령이시겠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말 국가의 원수로서 모든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하루에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편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다 보면 생각이 굉장히 좁혀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그 대통령 특히 만나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의 권위나 어떤 대통령실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면 참 쓴소리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당이 필요하고 또 레드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당 대표가 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심 전달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어떤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제가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왜 이렇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못 만나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역사책 읽어 보면은 뭐 알렉산더였나 그 옆에 노예를 데리고 다녔대요. 네. 그 노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왕도 죽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왕도 죽는다. 네. 당신 죽는다 이 이야기를 네. 한다고. 대왕님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돌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숙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네. 저는 국무총리까지는 만나봤는데요. 네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뭐 국무총리나 아니면 아주 뭐 대기업의 임원이나 아니면 특히 뭐 대기업의 오너나 이런 분들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또 만나면 또 어떻게 될까 그건 만나본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국왕이잖아요. 임금님이잖아요. 임금님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그 대왕님도 알렉산더 같은 대왕도 내가 언젠간 죽는다 이거를 알아야지 제대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어떤 모든 사안에 있어서 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꼴랑 5년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4+4도 아니에요. 음. 뭐 어느 나라처럼 10년도 아니고 옛날 그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임기 7년이었는데 7년이었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5년 지나가면 그다음 그 5년이라고 하는 게 금방 지나가가지고요. 네. 한 3, 4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네네. 그걸 레임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그 좋은 게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권이 재창출돼야 험한 꼴을 당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 뭐 걱정할 일인가 그런 생각 들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 된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야, 저 당은 참 희한한 정당이다. 일단은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대통령 옆에 있는 참모들이 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소통을 많이 해야지만요. 상대방의 뜻도 알 수가 있고 민심의 방향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대통령의 이런 또 여당 대표와 만나서 정말 국정을 논의하는 것들을 원한다면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이걸 떠나서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뭐 그걸 안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소식이 들어와서 요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백현동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나오는 그 옹벽이 있습니다. 약 한 50m가 넘는 옹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마 세계 최고의 아마 아파트 옹벽이라고 그럽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게 허가를 이게 이제 내고 또 더군다나 이 옹벽 보시면 아파트 층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산을 깎잖아요. 산을 깎는데 아파트 층수를 높여서 이익을 더 많이 하려면 더 많이 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아파트가요. 옆에 옹벽이 50m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인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준공 검사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들 그 이 커뮤니티 시설 이게 지금 허가가 나지 않아 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아파트 측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성남시가 이거를 이제 사용 승인을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 승인 거부는 정당하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앞으로 이 아파트는 영원히 이거 커뮤니티 시설 못 쓰는 겁니까? 못 쓰는 거죠. 저기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제가 저 아파트 가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가보셨다면서요. 근데 제가 저 아파트 딱 가봤는데 그 저 아파트 건너편에 카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가 이제 그 성남에 들어가면 분당 가면 자벌드라고 있잖아요. 네네, 자벌드. 자벌드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제가 자벌드 파트너스 감사를 오래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거기 이사회 갔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좀 비어서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카페에 딱 있었는데 그 뭐 이거 시간 때우고 소설책이나 보고 앉아 있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네. 저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느낌이 확 와가지고 딱 가봤더니 저기가 여기가 백현동이다. 여기가 백현동이다. 그런데 저기가 상당히 가팔라요. 네. 그래가지고 50m라고 그랬잖아요. 네. 50m면 몇 층이냐면은 15층이란 이야기예요. 한 층에 3m 잡으면 15 곱하기 3 45m잖아요. 네. 그러니까 15층 높이고요. 그다음에 저게 옹벽 아파트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지금 저 사진이 나와 있는 저 자리에 가봤는데 절벽 아파트예요. 그냥 까마득한 절벽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갔을 때도 당연히 거기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분명히 있고 공간이 있는데 놀고 있어서 야 여기를 왜 이렇게 아깝게 놀리고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저 절벽을 갖다 깎아가지고 네. 산을 깎아가지고 절벽을 만든 거고요. 그 절벽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바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냥저냥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뭐 산사태 나거나 비만이 오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너지면은 저기서 운동하고 있던 스포츠 센터 같은 데서 저기에다가 만들었을 텐데 스포츠 센터 같은 걸 만들 생각이었을 텐데 무너지면 사람이 크게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아마 보니까 산책 코스가 거의 산 정상에 이렇게 가 있는데 거의 절벽 타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더니요. 15층을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우. 저 운동 된다니까요. 엄청 운동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야, 저 짓는 거 보십시오. 저거예요. 저기 이렇게 깎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원래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깎아야 그렇죠. 돼요. 이게 비스듬하게 해야 되죠. 비스듬하게 깎으려면 어떻게 비스듬하게 깎을 수도 있었는데 비스듬하게 깎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고 또 이게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판교 뭐 더 퍼스트 뭐 무슨 그런 포스코에서 지은 네네. 그 아파트인데 저 아파트는 시공사는 그 포스코 건설인데 시행사가 어디냐면 성남 R&D FV예요. 네. 이런 회사인데 거기에 주식의 46%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아시아 디벨로퍼가 갖고 있었는데 그 아시아 디벨로퍼가 정바울이고 정바울이 김인섭을 영입한 사람이고 그렇죠. 김인섭이 영입이 되자마자 종상향 4단계가 쫙쫙쫙 일어났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빼먹을 만큼 충분히 빼먹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한 그 아파트를 지은 거고 그러니까 저 주민들은
원래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다 있을 거로 예상하고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지금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보십시오. 한 행정가의 탐욕 또 건설업자의 욕망 이게 결합되면서 바로 저런 정말 기괴한 아파트를 만들었고 저 기괴한 아파트 때문에 정말 평생을 노력해서 이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의 꿈이 저렇게 저기에 그냥 묻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파트를 허가해 줘 놓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 협박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참 저는 이게 시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가가 잘못 한번 결정을 내리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정말 대대손손으로 저 아파트 글쎄요. 제가 아마 저렇게 계속 사용 못한다 그러면 저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이 자산 가치 하락이나 저희 거의 아마 관광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되면. 뭐냐면요. 네. 저 아파트가 원래 무슨 아파트였다? 100% 임대 아파트였어요. 임대 아파트였죠. 그러니까 원래 백현동 저 부지 저 자리가 식품연구원 부지고요. 네. 34,000평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했어도 저기는 성남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에도 뭐 분당도 있지만 구성남 이런 데에는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 자리는 이렇게 이제 집 없고 해가지고 서럽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게 나라 땅이었으니까 네. 식품연구원 부지가 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100% 소형 임대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100%를 몇 퍼센트로 줄였느냐? 10%로 줄였어요. 그 다음에 저 아파트 안에 뭐가 있냐면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네. 펜트하우스가 얼마냐? 아. 지금 시세로 한 7, 80억 한대요. 오 마이 갓. 한 80평 정도 되는데 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 아파트 거기는 저거 벽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어요. 당연히 제일 안전한 데죠. 네. 그다음에 성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분당에서 네.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저 백현동 그 포스코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분당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겠습니까? 네. 이른바 이재명식 기본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를 기본 아파트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원래 임대 아파트 100%로 짓기로 한 걸 갖다가 그거를 90%로 싹 저기 민간 아파트로 돌리고 10%만 그 임대 아파트로 하면서 그러면서 저 정바울 일당이 김인서 포함한 얼마 벌었습니까? 깔끔하게 3천억 벌었어요. 깔끔하게 3천억 벌었는데 전부 다 유죄 나왔죠? 다 유죄 나왔고요. 네. 김인섭의 죄가 무슨 죄냐면 알선수재인데 알선수재죄의 법정 최고형이 5년인데 5년 나왔죠. 5년인데 그게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한 2, 3년 될 거예요. 네네. 그 이 정도로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얼마나 김인섭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때렸는데 네. 그게 1심에서만 5년형이 아니고 항소심에서도 5년형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결국 이건 누가 허가해 줬습니까? 바로 이재명 시장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다 저렇게 5년형 사는데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 잘못이 없다? 참 저렇게 주장할 겁니까? 11월 15일 그 선거법 결정되는 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나 아마 NBS 조사 결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이 지난 추석 전에 20% 한국갤럽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지율인데 이번에는 3%포인트 오른 23%, 또 국민의힘도 조금 올랐습니다. 31%, 민주당은 32% 지지율이 나왔다. 그래도 아마 체코 순방 결과 뭐 등등에 대한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오른 가장 큰 효과는요. 네. 추석에 의료 대란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추석에 큰일 벌어졌으면 저 20% 지키기도 힘들었을 텐데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추석 때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던 게 혹시 대형 사고 난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혹시 뭐 어디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식중독이 뭐 대량으로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응급실이 붕괴되면 어떡하나. 정말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왜 걱정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다행히 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순방도 뭐 잘 하셨고 해가지고 그나마 천만 다행으로 23% 된 게 천만 다행인데 아직도 조마조마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걱정 다 해야 되니까요. 정말 참 걱정됩니다. 자, 그리고요. 김대중 대통령 그 사저, 동교동 사저를 저번에 김홍걸이가 깔끔하게 100억에 팔았지 않습니까? 네네. 다 형제들 모르게 깔끔하게 100억 원 먹었는데 이 김대중 재단이 이제 둘째로부터 시작했던 김대중 재단과 원로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이걸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 업자 측에서도 이제 다시 팔겠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지금 한 100억 원을 일단 하는데 문제는 취득세 뭐 등등 하면 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금을 다 이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국민 모금을 통해서 이 금액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벌써 이영애 씨가 5천만 원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이 이제 6억을 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뭐 사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런데요. 결국 김홍걸은 100억을 따뜻하게 갖고 왔어요. 네네. 집 세 채나 있는 김홍걸은 아무 이자 없이 100억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100억 원을 국민 기금으로 메꾸겠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 모금으로 김홍걸이한테 돈 100억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돈 많습니까? 네. 저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김홍걸 재산 얼마냐면요. 네. 200억이에요. 김홍걸 재산 200억이다. 김홍걸의 재산이 200억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아두시고, 네. 왜냐하면 저 동교동 사저 100억에 팔았잖아요. 네. 그 100억이 김홍걸 씨 주머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5손가락 안에 드는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 한강 쫙 보이는 거. 네. 거기에 큰 평수 김홍걸 씨 갖고 있어요. 아. 그것만 해도 40몇 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개포동에도 네. 그 우리나라 개도 포니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고 네. 갖고 있었는데 그 분양권 팔아먹었으니까 그게 10몇 억이고 그다음 저도 몰랐는데 그 부인이 뭐 서대문인가 어딘가에 네, 네. 빌딩 하나 또 갖고 있잖아요. 다 합치면요 김홍걸 재산은 200억도 넘는다고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200억 저는 이영애 씨가 5천만 원 낸 건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이영애 재산이 뭐 한 2천억 뭐 조단이라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영애 씨는 아이고 김홍걸 씨 재산 200억밖에 안 돼. 불쌍하네. 그러면서 애따 5천만 원. 이거는 이영애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박지원이 6억 내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아이 DJ가 박지원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장관도 시켜주고 그냥 백골이 난망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 돈 내는 거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김홍걸 씨 200억 재산가 김홍걸 씨한테 저렇게 막 돈을 갖다 남아 도는 거니까 그냥 네. 투척해도 되는데 저같이 저 재산 200억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내는 것은 저건 뭐다? 오버하는 것이다. 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진짜 말이 안 이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발상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 재산 보십시오. 아마 제 재산 갖다 놓으면 너무 창피할 텐데 지금 김홍걸이 내놓은 재산입니다. 저런데 김홍걸은 100억 먹고 그런데도 또 지는 한 푼도 안 내놔놓고 국민 모금으로 100억 원을 사겠다? 이게 무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정말 이 돈 없는 분들 또 이 어려운 분들 이거 보면서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참 누구는 재주는 누가 먹고 돈은 누가 벌고 그런 게 아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잘 보셔야 되는 게 DJ 사저를 얼마로 평가했습니까? 네. 32억으로 평가했잖아요. 저게 얼마에 팔렸습니까? 네. 100억에 100억 팔렸어요. 팔렸죠. 그러면 저 김홍걸 재산 67억 7천만 원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 해도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반포동 아리파크 저거 31억 저거 가짜예요. 네. 저거 최소한 6, 70억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일원동 레미안 루체하임 저건 조금 작은 평수 같아요. 네. 저것도 최소한 30억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대문에 있는 저 상가는 저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억 이상이 아니에요, 저거. 네. 100억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100억이 돈입니까? 200억이에요, 200억. 그러니까 200억 넘어서 한 2천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DJ를 갖다가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숭앙하시는 분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그런 분들 뭐 한 돈 1,000만 원 내든지 1억 내든지 그건 제가 할 바 아니지만 그냥
그냥 어리버리한 일반 서민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낸다?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참 자꾸 억극하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그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참 최고위원들이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거의 로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꺼내면서 이재명의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친문들은 또 대거 지금 대검찰청으로 몰려갔습니다. 문재인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영광 곡성 군수선거 이게 뭐 거의 퍼주기 지금 경쟁이지 않습니까? 묻고 더블로가 당인데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땅 빨아서 줄 건가? 아주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인권위원회에 대한 이제 그 선정에서 여당 추천이 부결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10월 달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3명 다 국회 추천이죠. 아마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자기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3명이 추천이 안 돼 버리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10월 마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근거를 지금 전초전 성격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